틀면 욕이 나와요. 보시면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도 추미애 대표가 주요 타겟 똥볼 찬다고. 그래서 추미애 치면 옆에 연관 검색하고 똥볼이에요. 아니 그런데 네. 그분이 사실은 대변인 하면서 뭐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이 되냐 이런 명대사를 많이 남겼어요. 원하시는 별명 있습니까? 네. 근데 저거는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똥볼? 그럼 이건 어때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네. 95%가 동의를 못 하는데. 하여튼 정편에는 네. 뭐만 했다면 욕을 해요. 뭐만 했다 하면 박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이때도 진탕 욕 먹었어요. 진짜 진탕 욕 먹고 그다음에 계엄령 얘기할 때도 정편에서 진탕 욕 먹고 그 영수회담 네. 제안은 좋았다. 사실은 네. 제안 자체도 욕 먹었지만 저희는 제안은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삐그덕 했는데 네. 왜 제안하신 거예요 그때? 같은 여성인데 어떤 그 심정적인 대화는 할 수 없을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필 이때 여성 아니냐? 그런 국민 민심을 제대로 전하고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그런 그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한테 대한 요구였어요, 사실은. 네. 주변에 권유도 있었고. 네. 가서 하야 약속을 받아오겠다. 뭐 네. 이거였죠.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까지 정치인은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거창하게 거국내각으로 풀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은 이상 거국내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선 후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주어진 이선이 여러분 그 대통령 얼굴로 정말 결재 대통령인데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그랬는데 외국 가서 그냥 미소만 짓고 오고 사교만 하고 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 지도력 이런 걸 발휘해야 되는 것인데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선 후퇴 이런 논란이 많은 거를 자꾸 얘기하길래 안 되겠다. 이걸 일거에 모순 없이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는 건졌어요. 당론이 갑자기 퇴진으로 모아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여론은 그 대통령 하야 혹은 즉각 하야 내지는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혹시 다른 협상을 살아날 길을 주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아니었다는 그렇게 보이나요? 그 보세요. 그때 그랬었죠. 시민들 생각에는 이제 박근혜가 거의 벼랑 끝에 서가지고 좀만 밀면 떨어지는데 왜 가서 손을 잡아주느냐.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은 이야기였죠. 떠밀려고 한 거였다. 그때 밀려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하야가 아니라 즉각 하야. 제가 그때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저간의 우려를 얘기했더니 저한테 네. 전화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미쳤어요? 저 최후 통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는 그랬는데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10월달에 집중포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판이 그러면 본인이 주도한 판에서 추미애가 주도하는 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판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막아야 했었고 불안한 지지자들도 있었죠.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불안감을 줬다는 건. 종편도 집중포화를 하고 그래서 혼자 케어가 됐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실제로 박지원 대표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 당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도 막아라. 그렇죠. 전화를 야권 했어요. 공주를 깨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야권 공주가 깨질 것 같이 그리고 깨지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추미애의 불장난을 막아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도 당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박모 선 의원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계속 공격하는 거죠. 정신이 있냐고. 그렇게 해서 무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박지원이 승리한 거예요. 추미애 대표를 공격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김무성 혹은 김무성과 제3지대를 추진하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지원 사격이에요. 종편에서 공격하는 건. 박지원의 힘이 실려야 박지원의 행보, 제3지대로 향하는 행보, 김무성과의 행보 이게 원활해지니까 추미애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두드려가지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던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또 한 가지. 이거는 그러면 왜 하신 겁니다. 계엄령.
과거를 얘기해 보자면. 사실은 뭐 저는 댓글 부대라든지 정부 옹호하는 그런 관제 데모들 어버이연합 뒤에 정경련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드러나거나 노출되거나 밝혀진 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시국 집회 앞두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움직임이요? 저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요? 밝히겠습니다. 오. 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아직도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무산돼버린 거예요. 무산된 건가요? 야당 대표로서는 그런 모든 정보를 판단을 하고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고요. 그런 그 정치적 무게가 있는 야당 대표가 얘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떠들어봐야 안 된다는 거죠? 떠들어봐야 네. 오. 그냥 카드라로 그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방이 됐던 것이죠. 근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그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언론에 나와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면책 특권의 대상 범위 밖의 공간이니까 나중에 제가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를 말씀드릴 국회 기회가 안에서. 있을 겁니다. 탄핵에는 비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2일날이 아니고 9일날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는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3당 대표 회담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그런데 뭐 정의당도 사실은 그 신속한 탄핵으로 당론을 정한 바가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의당이 준비가 안 됐군요. 제가 이제 하도 그 야권 공조 하시니까 지금은 뭐 그 탄핵이 가열될 때까지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나왔어도.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제 코너예요. 국민의당 차기 비대위원장이 김동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잘 알아요. 이분의 심리까지. 이분의 별명은 입니다. 자자가 두드르는. 그 의총에서 얘기할 때도 항상 맥을 달리하는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떻게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당 상태가 지금 그래요. 근데 박지원 대표는 그래도 제가 공격하고 그러면 아픈 줄도 알고 SNS도 보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관계없는 분이에요. 관계없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오늘 워딩이 뭐냐면 박근혜 대표 담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친박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새누리당의 탄핵 반대 문제보다 국민의당의 탄핵 이탈표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김어준 총수한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은 추미애 대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완용과 그런 을사오적 세력들이 그런 선조를 둔 그 가문은 정말 이정현 표현을 빌자면 예수를 배반한 유다처럼 역사에 계속 찍히듯이 낙인 찍히듯이 오늘 이 순간순간의 삶에서 미래의 자신들의 가문을 생각한다면 좀 그거야말로 헌법적 책무도 책무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양심 세력은 다 모여라. 이렇게 제가 양심 세력이라고 타이틀을 친박 비박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드렸어요. 그걸 잘 알아듣고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기회이다. 결코 이것으로 어떤 면죄부를 얻을 생각도 하지 말고 헌법적 양심에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시간을 끌면 이제 저는 민심이 국회를 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는 당이라는 경계도 넘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또는 야당 차원의 공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조가 아무 의미도 없고 무력하더라. 결국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무책임하더라. 이렇게 국민이 그 얄팍한 그 관계를 아는 순간에 이 민심의 그 혁명적인 본물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로 그 날카로운 민심의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밀려오기 전에 사실은 그 양심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12월 2일을 넘기게 되면 그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지금 뭐 2일이니 9일이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했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어록이 계속 비수가 돼서 되돌아갈 것 같아요.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2일로 추진하는 거네요. 최소한. 2일로 준비하고 준비는 다 마쳤어요. 2일날 준비해서 국민의당과 비박계 일부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때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국민의당까지 다 합치면 171석이 되고 거기에 29개가 모자라게 네. 되는 것이죠. 근데 뭐 하루 이틀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일날 추진해서 안 되면 어떡하죠? 9일날 다시 하나요 그럼? 9일날은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은 회기 내에서는 안 되고 네. 다음 임시 국회를 다시 한번 임시국회 소집해야 열어서 돼요. 다시 네. 또 그럼 발의해서. 임시국회를 다시 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1월 그건- 달에 열어야죠. 아니죠. 12월에도 열 수 있죠. 네. 12월 정기국회 며칠 날 끝나죠? 12월 12월 9일날 9일날 이제 9일 날 끝나니까. 끝나죠? 11일부터 네. 다시 하면 되죠.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좀 아니 지금 언제까지 회기인지를 몰라가지고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비국회의원인 게 맞네 내가. 그러면 10일날 다시 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이론상 그렇지만 그러나 뭐 상당히 당내 사정을 핑계 대거나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네요. 2일이나 9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어제의 담화로 그 비박계에 겁박을 준 거예요. 친박계는 나 멀쩡하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노출을 하신 거고요. 나를 엄호하라 이런 교시를 내리신 거고요. 비박한테는 겁박을 하신 것이고 또 그건 국민한테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을 보호할 것이냐. 그 부정부패의 핵심인 대통령의 그런 명령을 따르는 그런 비양심 세력이 될 것이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3지대의 본질이 뭡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박정희 시대의 그 적폐 종언을 이제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40년 만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거슬러 가면 그들은 친일을 미화하고 또 그 미화하는 내용을 후대에 가르치려고 하는 국정화 교과서를 시도를 한 세력이고요.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못한 적폐가 거기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얹어가지고 마치 산업화 세력이다. 독재를 통해서 이 땅의 산업화 시대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또 얹어서 미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에 대한 오래된 적폐를 청산을 이제 비로소 할 기회를 또 놓친다면은 바로 그들로 인해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어설프게 그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보다 더 단호하고 냉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친박 의원들이 모여서 명예로운 퇴진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직 국회의장을 했던 네. 몇몇 분이 네. 모여서 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월 퇴진이 필요하다. 뭐 예. 이런 얘기죠. 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왜 그 사람들을 원로라고 인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권노갑, 정대철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국회의장 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호남과 연결되는 분들이죠. 시리즈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직 원로들 모임에서 한번 얘기하고 친박들 얘기하고 당연하죠. 다 이 세 번째 담화를 위해서 밑자락을 쫙 깔아줬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담화하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그다음에 개헌으로 넘어가고 이게 로드맵이 자기들 로드맵인 근데 거죠. 그 첫 번째 자리에 정대철, 권노갑, 이 권노갑이란 분하고는 김동철 차기 비대위원장하고 아주 가까운 분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국민의당을 정말 믿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지.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때로는
뭐 어떤 기회를 없는 길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한 힘을 채우기 위해서는 연대와 공조가 한편 필요한 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까 이런 말씀처럼 지혜롭게 내다보고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때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자기 책임을 다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앞에 이제 초반에 그 말을 꺼낼 때는 회고사 비슷하게 하면서 그냥 금방 그만두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신의 한 수라고 스스로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보통 국민들은 신의 한 수가 못되고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다. 더 분노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고 국회가 어떤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더 막 화가 막 났는데, 그 718자를 말하는 내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라는 거죠. 해법을 찾았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사전에 그런 이 진영의 다 정지 작업이 돼 있고, 그런 일련의 계획 아래에 등장하신 것 아닌가. 제가, 모시고자 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뚝심 있게 가고 있거든요. 잔실수는 있었지만. 욕 먹고 비판받는 거를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는 대표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욕먹고 결과가 좋으면 되죠. 그렇다고 대표를 또 지난 이후에 칭찬해 주지도 않으니까